네, 수익 시그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죠. 특히나 이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매매를 하였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던 종목군들입니다. 그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해서 30%씩 40%씩 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주가가 많이 낙폭이 나왔고 시장 자체가 낙폭이 많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도 먼저 공략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또 다른 종목군들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한다고 하면 낙폭이 많이 나왔던 종목을 공략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먼저 공략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부터 주가의 방향성까지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증시를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일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6 하락한 2700포인트에서 2770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크게 나왔죠. 거래대금이 전일보단 조금 더 발생을 하면서 거의 2% 가까운 낙폭이 나왔습니다. 어제자에 나왔던 거래대금이 6.5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적은 거래대금으로 양봉을 깔끔하게 꽉 차게 뽑았거든요. 즉 어제 나왔던 거래대금이 적었던 만큼 진짜 상승으로 보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제 종가의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시장이 낙폭이 나올 때 돈이 몰렸던 종목군들이 아마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단기 고점이 이미 형성이 된 만큼 전 저점 구간이 830포인트대, 800포인트대까지 주가가 박스권이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이 안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 저점을 잡아갈 텐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런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만들어가면서 박스권에서 단기 매매하실 게 아니라면은 낙폭이 나왔던 종목군들 중에서 시장 반등할 땐 민감하게 반등하고 시장이 낙폭할 때는 최대한 지수 대비해서 낙폭이 많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죠. 자, 내릴 만큼 내렸다. 카카오 네이버에 2조 베팅한 개미들. 자, 카카오와 네이버가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한 달 동안 말도 안 되는 낙폭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스피랑 코스닥이 거의 15%에서 20%씩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13%, 22% 빠진 거는 크게 이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자,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목표 주가를 하향을 시켰고요. 거품론도 나왔습니다. 단 개인들은 저가 매수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자, 그 안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저점이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있겠죠.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경영진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 이 스톡옵션 자체를 먹튀 논란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빠졌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카카오부터 보면은 주가가 단기 고점 기준으로 이 17만 3천원대 기준으로 거의 50% 반토막이 났죠. 지금 87,000원이면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이버는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고점이 46만 5천원에서 지금 현재 가격까지 28%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카카오의 낙폭이 네이버보다 크니까 반등이 더 크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빠졌습니다. 네이버는 마이너스 한 28% 정도 빠졌죠, 현재까지.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은 네이버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두 가지 내용을 봐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오늘 기사 나왔죠. 카카오 남궁은 주가 15만원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즉 카카오의 단독 대표이사 내정자가 카카오 주가가 15만원이 될 때까지 법정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발표하면서 책임 경영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얘기 나왔죠. 즉 카카오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 운영을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시장에서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하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요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죠. 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3에서 4회에서 5회에서 7회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빠르면은 다가오는 3월에 테이퍼링 종료와 동시에 금리 인상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다수의 기업들이 현재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유보율만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산업에 도전을 할 때, 즉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넓힐 때 대출을 받겠죠. 근데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하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의 부담감이 막중해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빌린 돈 자체가 뭐 1,000만원, 1억, 10억 수준이 아니잖아요.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빌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에 따른 부담감 자체가 높겠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성장시키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브나 아니면 CJ 대한통운 등 다양한 기업과 뭐 주식 스와프도 하고요. 아니면은 M&A를 하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즉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M&A 전략이에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뭐 카카오엔터 등 자회사를 가지고 자기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정시켜서 그 안에서 규모를 키워갑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산업 자체를, 내수 경제 자체를 잡아먹는 산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도 물론 전략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시에 새로운 4차 산업에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이용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분야를 잡아갈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유보율이나 다른 선두기업과 M&A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시장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즉 지금 시장이 앞으로 진화하면 진화되고 점점점 더 4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투자해야 되는 돈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유보율로 다른 선두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는 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먼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대다수의 대기업들에 있는 임원진들이 전략적 제휴나 M&A에 특화되어 있는 인사로 지금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있고 2022년도에 가장 시장에서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먼저 뛰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주가의 움직임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28%로 했죠. 즉 시장의 낙폭도가 높을 때 카카오는 50%입니다. 시장의 낙폭도가 높을 때는 갖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보다 하락할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낙폭이 많이 나와요. 즉 낙폭이 많이 나왔다고 좋은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낙폭이 심한 시장에서는 덜 나온 종목들이 반등 및 상승 탄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신다면은 카카오와 네이버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될지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카카오와 네이버 너무 주가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난 단기 매매하고 싶다.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 최근에 주목받았던 뭐 NFT가 가는 거 아니냐, 리오프닝이 가는 거 아니냐, 로봇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 매매 종목 추천입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필수 시황입니다. 아침에 시장에 나온 뉴스들 상당히 많죠. 그 많은 뉴스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뉴스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업로드되는 거는 8시에서 8시 30분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빠르게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매매 기법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께서 보시고 기준을 잡기에 상당히 좋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업로드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영상 보시고 계시겠죠? 영상 보시면은 여기서 일단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누르셔야겠죠? 하단부에 보면은 안드로이드용과 아이폰용 두 가지에 대한 모델에 대한 방법이 다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클릭하시면 당연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서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고 설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아이폰이신 분들은 클릭하시면은 바로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거 제가 항상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장 단기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급등주, 필수 시장 뉴스, 매매 기법, 극비 자료까지 100% 무료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이용 가능할 수 있고요.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면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간 들이셔서 내가 매일매일 종목들 돌려보면서 주도 섹터 찾기 힘들다, 어떤 종목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들여서 아주 사소한 5분에서 10분의 시간 들여서 이용하시면은 20분, 30분, 2시간, 3시간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 열심히 하시는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